본인 측에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 형태는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출석 사유서에 변호인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전혀 없는 표현이다.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서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형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이 서부지법을 그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들을 애국투사로 누가요? 묘사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또 본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뜬 달 그림자 쫓고 있다라고 냉소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무엇이 그리 내란을 일으킬 만큼 이 사회가 본인이 보기에 준전시 상황이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정문에서 정인 채택을 했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현장에까지 왔습니다. 정인이 참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여기선 현재 청문회는 국민재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꼭 여기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차례 이상 국회에서 윤석열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만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또한 두 차례 출석토록 하였으나 역시 그것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여기 현장까지 온 것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을 보면 할 말도 많고 자신이 주장할 바도 많다라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그 진상조사 특위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자신의 발언 기회를 활용해서 과연 자신이 정말 정당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헌재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포고령이 상위법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면 무엇 때문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윤석열 증인이 나오셔서 국회 전 국민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에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그 수사 과정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 형태는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위원들도 들어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의 의문점에 답할 수 있도록 이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역 죄를 짓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영은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국민 앞에 대사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청문회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불출석하고 또 동행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노상원, 김영군의 증인을 이곳으로 이곳 장소로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 참 많은 내란 주범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윤석열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이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증인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 증인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청문회에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변호인이 3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전혀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고 또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그것을 견제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3권 분립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국회를 그런 논의의 대상과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12월 3일에는 심지어 군을 동원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총칼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이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에 의해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3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반드시 이곳 청문회에 나와서 이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인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당 위에 수령이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번 계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서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형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그런 우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국민들 앞에 사죄 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꼭 오늘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국가가 아주 극단적 대립으로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그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김용현 피고인은 이 서부지법을 그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들을 애국 투사로 누가요? 묘사를 했다고 하고 그게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씨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될 거랍니다. 서부지법을 폭도로 그 폭도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 모든 사법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국민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은 또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게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헌재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서 이건 거의 공감 능력이 상실된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이런 상태까지 가서 빨리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란 수괴와 주임무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처벌 그리고 저희 또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인 소환의 그 모든 절차적 노력을 그동안 다 해왔습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 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직접 서울 구치소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문을 걸어담긴 채 침묵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정당한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고 이를 왜 이토록 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비겁한 작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윤석열 피고인을 끝까지 불러서 최대한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쟁입니다. 실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 세력, 일부 극단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과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특위에 있는 분들과 우리 민주당은 거짓은 꼭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또 윤석열 발 가짜뉴스, 국민의힘 발 가짜뉴스, 극우 발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늘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거짓은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이 아니라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뜻이 보입니다. 윤석열 발 거짓을 국민의힘은 더 큰 거짓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전쟁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거짓은 진실이 이기고 대한민국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장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윤석열과 오늘 노상원 등 내란의 핵심 수괴 및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꼭 나와서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국민을 향해서 연일 본인의 말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증인들에 대해서 논리가 없는 말로 반박을 하거나 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은 이제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또 본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뜬 달 그림자 쫓고 있다라고 냉소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무엇이 그리 내란을 일으킬 만큼 이 사회가 본인이 보기에
준전시 상황이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계엄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어느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본인도 평화 계엄이라고 했듯이 평화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정치 무능력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 무능과 질서 파괴를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내란을 통해서 나락으로 빠뜨리고 또다시 국민을 선동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또한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태 인식, 인지 부조화와 또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범들 가운데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노상원, 김용군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들이 과거 군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들은 군을 배신하고 노상원은 피교육생이었던 정보학교장 시절 피교육생이었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을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은 사이버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또한 실형을 받아서 본인들의 큰 잘못으로 예편이 된 처지에 또다시 내란에 가담을 한 군을 배신한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또한 윤석열이 선동하고 있는 제2, 제3의 내란 선동에 물이 들었는지 이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상원과 김용군, 노상원은 정보사에 수사단을 설치해서 불법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헌법기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김용군은 노상원의 지휘를 받고 역시 배후에서 불법 수사단을 조종 지휘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죄를 감형받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길만이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역시 그들의 죄 정상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증인 3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울구치소 소장님 현장 상황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국조위에 증인 출석 요청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예.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은 현장의 접견실로 가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네.